콤파니 감독이 일단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제 이적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루메니게가 인터뷰를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은 콤파니 감독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 사항만 완성하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곧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콤파니 감독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해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루메니게와 헤네스가 명예회장이에요. 명예회장. 이제 루메니게와 헤네스가 지금 상황에서 영입하고 싶었던 감독은 원래는 플릭이었대요. 플릭. 그리고 플릭하고 1년 계약을 맺고 싶었다. 플릭으로 버틴 다음에 다음 시즌에 알론소를 노리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나겔스만 감독 때도 이제 실질적인 원래 그 바이에른 뮌헨의 단장은 에벨과 프로이트거든요. 두 명의 단장이 있어요. 그런데 명예회장들이 나겔스만을 반대했죠. 우리는 1년 뒤에 알론소로 가야 된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루메니게와 헤네스는 플릭과 1년을 한 다음에 다음 시즌에 알론소에게 넘겨주자. 심지어 플릭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였는데 이번에는 에벨과 프로이트 단장이 끝까지 콤파니로 가야 된다 라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에벨과 프로이트 요 두 단장이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콤파니를 밀었고 이번에는 루메니게랑 헤네스가 허락을 해줬다. 이게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 구조 자체가 명예회장도 있고 뭐 단장도 있고 이제 의사결정이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과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 중에서 프로이트와 에벨 두 명의 사람은 1년 계약을 하는 플릭과의 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클롭, 알론소 또는 뭐 세바스티안 헤네스, 슈투트가르트의 감독 이런 감독들을 다음 시즌에 영입할 수 있을 거였지만 에벨과 프로이트는 1년만 계약해서는 다음 시즌의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 시즌을 1년을 버리는 시즌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콤파니 감독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콤파니 감독이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이제 콤파니 감독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을 봤을 때 이 프로이트와 에벨이 콤파니 감독을 데려온 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뿐만 아니라 감독을 제외하고더라도 스쿼드를 개편하고 싶다. 대대적으로. 단장들이. 그래서 지금 나갈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한번 이제 물갈이를 하는 지금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콤파니 감독 말고도 다른 감독이 와도 아마 이렇게 됐을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냐? 알폰소 데이비스.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미 뭐 레알 마드리드랑 연결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키미히, 우파메카노, 고레츠카, 그나브리, 코망 같은 선수들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물론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 바이에른 뮌헨도 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막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나가는 면면을 보면 미드필더, 키미히, 우파메카노, 센터백, 알폰소 데이비스, 왼쪽 풀백, 고레츠카, 미드필더, 그나브리와 코망,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 그리고 미드필더, 센터백, 뭐 왼쪽 풀백 요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실제로 본인들이 영입할 위치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키커지의 보도인데 일단 스트라이커는 이제 케인이 있지만 슈퍼모팅이라는 백업이 떠났기 때문에 슈퍼모팅을 대신할 수 있는 백업 자원 1명 그리고 최소한 1명의 윙어 그러니까 그나브리, 코망 혹은 사네 이런 선수들 대신에 주전급 윙어 측면 자원을 영입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홀딩 미드필더 키미랑 고레츠카 이런 미드필더들이 나가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1명 영입하고 싶다. 그리고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떠났을 때 왼쪽 풀백 그리고 요나단 타 이 요나단 타는 그런데 1명의 센터백이 떠났을 때 원한다. 이 1명의 센터백은 다이어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있는데 스타니시치는 다시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요 4명의 선수 중에서 아까 나왔던 이름이 우파메카노죠. 우파메카노가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파메카노가 떠나면 요나단타를 영입해서 센터백을 4명으로 다시 맞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이번에는 이적 대상에 당연히 뭐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니코 윌리엄스, 아틀레틱 빌바오에 있는 측면 공격수죠. 측면 공격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다니 올모 공격형 미드필더 및 측면 공격수를 볼 수 있는 올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인츠에서 이재성 선수랑 너무 합이 잘 맞는
구르다가 이제 마인츠를 잔류시켰죠. 이재성 선수랑 같이. 구르다도 측면 공격수, 공격 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이미 나오는 건 나브리, 코망,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네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른다. 바이에른 뮌헨의 단장인 에벨이 사네와도 지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대요. 요런 선수들이 나가면 공격 자원들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수비수보다는 공격 쪽 이슈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뛸 건데 약간 고민이 되는 건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이 오면 아무래도 후방에서 조금 더 탈압박이라던가 볼을 전개하는 횟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뭐 패스 성공률도 높고 하지만 이런 이제 패스 성공률이 전진 패스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엄청나게 뭐 짧은 패스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나폴리도 그랬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번 시즌 투엘 감독도 그랬고, 뭐 예를 들면 맨시티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맨시티가 짧게 패스를 막 주고받으면서 수비부터 풀어내니까.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이 오면 그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콤파니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아무래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감독이고, 그래서 콤파니 감독도 수비 라인에서 짧게 패스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그게 아직까지는 장점이 아니라서 김민재 선수도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다행인 건 김민재 선수의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영입이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이제 좀 확실하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늘상 지금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계속 영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냐, 볼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로보트카랑 뛰었던 나폴리,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뭐 고레츠카, 키미히, 뭐 라이머 이런 선수들과 뛰었던 바이에른 뮌헨,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로보트카 같은 선수가 있냐 없냐예요. 근데 고레츠카나 뭐 라이머 그리고 키미 이런 선수들이 압박을 풀어내는데 엄청난 장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리에서는 이제 어땠냐,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뭐 압박을 받든 안 받든 앞에 있는 로보트카가 있으니까, 탈압박에 특화가 된 선수가 있으니까 내려올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로보트카한테 줍니다. 많은 선수들이 로보트카가 볼을 잡을 때 이제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로보트카가 탈압박이 좋은 선수라서 압박을 풀어내서 앞쪽으로 연계시켜주는 이 역할을 김민재가 아니라 로보트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롱패스 비율보다 짧은 패스, 요 이제 짧은 패스의 성공률이 높은 게 로보트카한테 많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뺏었는데 뺏어낸 다음에 앞에 있는 로보트카에게 이미 압박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줍니다. 주면 여기서 로보트카가 볼을 잡아서 압박을 풀어내서 미드필더부터 전개를 하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직접적인 패스 미스가 날 때보다 어떤 장면이 많냐면, 김민재가 앞쪽에 있는 고레츠카한테 줘요. 혹은 라이머, 키미히, 뭐 왼쪽에 있는 알폰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한테 주면 거기서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뺏기는 선수도 문제인데 패스를 주는 선수도 문제처럼 이제 보이죠. 그런 걸 보면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의 차이는 로보트카 같은 그런 이제 탈압박에 특화가 된 선수가 없으니까 김민재 선수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받을 때 짧은 패스로 조금 더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김민재 선수의 장점까지는 아니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을 때보다 가장 많이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패스를 주다가 뺏기는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이번 시즌에 실제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고, 반면에 다이어가 그렇다면 투엘 감독의 픽을 받았던 건, 다이어는 예를 들면 로보트카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앞쪽에 있는 공격수나 미드필더들에게 찔러줄 수 있는 패스를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면 한 번에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더 수비 라인에 적합한데, 그런 선수를 김민재보다는 다이어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한다라고 하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본인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 적응하는데 훨씬 더 편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전체적인 이 스쿼드 자체를 개편을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 가치,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뭐 재정적인 능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에는 무관인데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즌인 거거든요. 뭐 몇 년 만에 무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보다 밑으로 가진 않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에는 또 우승컵도 들 수 있고 더 강한 선수들도 들어오고 좋은 팀으로 변모를 할 거라서 그 안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 바이에른 뮌헨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팀의 구성원이 되는 게 김민재 선수에게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관점에서 콤파니 감독이 짧은 패스를 선호하지만 동시에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선호하니까 라인을 올리는 축구에는 김민재가 너무나 적합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일단 기대가 되고, 투엘 감독의 문제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못하니까 약간 내려서서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또 김민재랑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은 조금 더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적응을 못했던 것도 개선을 해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당장 1년 전에 받았던 평가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다이어, 그리고 새로 들어올 수 있는 뭐 요나단 타, 이런 선수들과 비교해 봐도 김민재 선수가 더 높은 선수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막판에는 좀 김민재가 흔들렸지만 다시금 본인의 그런 흐름, 템포를 찾으면, 그러면 충분히 경쟁해서 주전 자리를 또다시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이제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이번 시즌 막판을 봤을 때는 다음 시즌을 좀 기대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모든 대회 우승,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호성적,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